직장 상사와의 사이가 안 좋아 회사 가기가 부담스러우신 분, 대놓고 날 무시하는 직장 상사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생각까지 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관계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시도해 볼 의사가 있으신 분이라면 직장을 그만두시기 전에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따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팅닷TV의 장프로입니다. 저도 직장 상사와의 좋지 않은 관계 때문에 이직을 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는 일하면서 풀리는데 사람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는 회복되기도 어렵고 심리적 압박감도 심해 이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상사와의 갈등으로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릴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 중에서 관계 회복만 된다면 뭐든 다 해보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효과는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실행하기가 아주 거북할 수도 있어서 아주 간절하신 분에 한해 한번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시어머니가 자기를 너무 괴롭혀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던 며느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지경이 이르자 점쟁이를 찾아가 시어머니를 빨리 죽게 하는 방법이 없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점쟁이는 방법을 하나 알려줬는데요. 매일 계란 하나를 삶아서 아침 반찬으로 올려주면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지만 점장이 말대로 계란을 구해 매일 아침 상에 올려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몇 달이 흘러갔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귀한 계란 반찬을 올리는 며느리가 너무 고마웠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무척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무척 좋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때부턴가 며느리는 시어머니 오래오래 사시라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굴 닮았다든가 어느 학교 출신이었어라든가 등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상사가 날 싫어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구조상 서로 힘을 합쳐 성과를 내는 것이 팀 구성원 모두가 유리해지는 구조라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이 누군가를 찍어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사와의 관계가 악화되기까지에는 상사가 원하지 않는 어떤 행동들을 내가 반복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이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유는 알지만 내가 생각을 바꾸거나 굽히고 들어갈 의사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받아들여야 할 기본 과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직장 상사와 팀원 간에 이견이 존재할 땐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 하더라도 상사의 시각에 맞추는 것이 장기적인 회사 성장에 더 유리하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팀장도 연약하고 불쌍한 직장인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과 압박을 받고 있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을 선호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감정적인 동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마음에 안 맞는 팀원을 가진 팀장도 해당 팀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엇박자를 타는 팀원이 있는 것 자체가 전력의 손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운 털 박힌 팀원이 협조적인 자세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걸 싫어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상사가 날 싫어하게 된 이유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행동이었을 수도 있고 단지 가치관의 차이가 이유였을 수도 있습니다. 인식의 차이는 알게 모르게 내 말투와 표정으로 드러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상사의 정책이라도 일단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라면 받아들이고 따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성과가 안 나는데 왜 자꾸 이러실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건 팀장이 책임질 일이니 일단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은 상사와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뒤에서 험담하기 좋아하는 일단의 무리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관리자는 구성원들의 지지 성향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관리자가 되어보면 굉장히 많은 단서들로부터 개개의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할 일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상사와 나는 한 배를 탄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그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과 목표, 이해관계, 업무 우선 순서를 이해하고 팀원으로서 도울 수 있는 바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름만 자세를 바꾸어도 상사는 바뀐 내 모습을 금세 파악하게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할 일은 면담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퇴근 후 술자리도 괜찮고 근무 중이라면 방해받지 않도록 회의실을 하나 예약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관계가 안 좋아서 회사 생활이 힘들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본인이 어떤 부분을 고치면 좋을지도 물어봅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고치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나는 이랬는데 팀장님이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등 상사를 설득하려 하거나 조건부로 뭘 하겠다는 등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전적으로 상사의 뜻에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유능한 팀장일수록 혹은 좀 더 정치적인 팀장일수록 생각 이상의 따뜻한 화답을 보내올 것입니다. 당장은 퉁명스럽게 대응을 하더라도 한 발짝 물러서서 유심히 나의 행동을 지켜보게 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 간의 회식에 나를 부르거나 중요하지만 성장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 담당자에 내 이름을 올리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까지 커넥팅 더 TV의 장프로였고요. 제 의견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이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